이 역주행 참사 이후에 좀 더 저희가 그런 기사들, 해당 사고들을 눈여겨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새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일단 먼저 이틀 전 오후에 있었던 서울 용산 이촌동에서 벌어진 저렇게 70대 택시 운전자가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에 급발진을 주장했던 저 사건도 있는데, 그런데요, 저거는 이제 이틀 전 용산이었고요. 허주현 변호사님, 오늘 수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한 운전자가 나타났어요. 네, 오늘 아침 8시 20분쯤에 수원 화서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이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요.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있던 피해 차량 한 대를 치고 그리고 나서도 4대를 더 연달아 추돌을 하고 결국 멈춰섰다고 합니다. 운전자가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나마 다행히 지금 다친 사람들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크게 다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, 지금 며칠 새 급발진 의심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급발진 주장 사고와 급발진 의심 사고에 저는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급발진 주장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급발진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한 점이 많은 사고예요. 하지만 우리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분명히 있죠. 예. 과실이라고 봤을 때 더 이상한 점이 많은 사고. 예. 급발진 의심 사고가 뭔지 정확하게 가려내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일방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는 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임주태 교수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는데, 사실은 일주일 전 1일 시청역 사고 60대 운전자 68살, 국립중앙의료원 운전자 70대, 지난 서울역 인근 80대, 용산 70대, 오늘 수원 70대 운전자들이 각각 이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를 냈는데, 공교롭게 다 60대 이상. 이게 뭐 오세훈 시장 말처럼 분명히 뭐 고령자들의 면허를 다 뺏어라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, 최근에 급발진 주장 의심 사고가 있는데 또 대부분 고령자다.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. 실제로 지금 뭐 이 유사한 사례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떤 그 노인층의 운전자들에게 관련된 사건이 꽤 많습니다. 이게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, 사실 60대 중후반 또 70세까지 이르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인지력이 저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그 움직임 자체가 일반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제 그 많아지는 것은 일종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어떤 그 사고 빈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향후에 이런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, 예. 최근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급발진 사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잠재적 사고 가능성을 우리가 본다면 예. 향후에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변화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경찰이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사실관계,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우회전을 하라고 가리켰다는 얘기. 하지만 그걸 듣지 않고 직진을 한 운전자 얘기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드러난 정황들을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역주행 참사에게 살펴봤습니다.